이번 시간엔 헬로우보다 약간 더 어려운 화면을 조금 더 어려워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플리케이션 그룹에서 베이스 언더바 사원이라고 하는 화면을 더블 클릭해서 펼쳐보세요. 일단 화면에 대한 설명을 좀 먼저 드리고 저랑 같이 한번 실습을 해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 SI 프로젝트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화면 유형이고요. 위에 부분은 이제 조회 조건 나오고 옆에 이제 버튼들 막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중요한 정보는 그리드로 표시되고 아래에 상세 정보가 표시되도록 이렇게 하는 화면이 우리나라 SI 프로젝트 할 때 아주 굉장히 많이 나오는 등장하는 화면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일단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죠. 화면을 왜 만들까요? 화면을 만드는 목적은 데이터가 특히 기업체에 사용하는 데이터가 DB에 들어가 있죠. 전부 다. 거의 대부분 다 DB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 바로 화면을 만드는 목적이죠. 화면의 목적은 바로 DB에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사용자가 쉽고 편하게 쓸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바로 화면을 그리는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서 가장 중요한 걸 꼽으라 그러면 이 데이터 처리하는 부분이죠. DB랑 주고받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이 형태의 화면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건 중요 정보, 이게 상세 정보이기 때문에 중요 정보를 누르면 아래에 상세 정보가 같이 움직여야죠. 밑에 상세 정보를 바꾼다면 위에 정보가 바뀌어야 될 겁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얘 따로 누르면 안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 이 화면을 갖고 어떤 설명 드릴 거냐면 데이터 처리 어떻게 하는 거고 화면에 대한 데이터를 어떻게 뿌리는 거 이런 거 연동은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런 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지만 이걸 웬만해 보신 분들 보고 이 화면을 그냥 설명 안 드리고 짜라 그러면 이렇게 짜요. 이게 중요 정보고 이게 상세 정보니까 얘를 클릭하면 이벤트를 잡아서 아래 상세 정보에 막 코딩으로 전부 다 값을 집어넣어요. 얘를 바꾸면 또 이벤트를 잡아가지고 얘에다가 또 막 집어넣습니다. 그런 코딩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자, 저 따라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해보시도록 하죠. 자, 일단 화면 새로 만들어서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화면 한번 새로 만들어 보시죠. 자, 요건 알려드렸죠. 폼 선택하시고 오케이. empty 폼 선택하시고 next. 그 다음 네임에다가는 제 샘플이 베이스 사원이니까 베이스 언더바 사원 1이라고 주시죠. 타이틀하고 나머지 것들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베이스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피니시 누르시고요. 요래 놓고 이제 하나씩 그려볼 텐데 자, 일단 제 샘플을 보죠. 여기 보면 위에 사원관리 성명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습니다. 자, 맨 앞에 사원관리가 있는데 얘는 무슨 컴포넌트를 그린 거냐면 요 컴포넌트예요. 스태틱 컴포넌트라고 하는 글자 쓰는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자, 그걸 갖고 그리겠습니다. 저랑 같이 이제 요 화면 한번 열어보시죠. 자, 글자 쓰는 컴포넌트 선택하시고 여기다가 갖다 그리십시오. 적당히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글자 쓰는 방법 가르쳐 드렸죠? 사원관리 이렇게 쓰시고 이렇게 쓰고 나면 하고 싶은 게 생깁니다. 뭘 하고 싶어요? 글자가 너무 작죠? 색깔도 안 좋고. 자, 요거는 때깔 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제가 요걸 한 거예요. 특히 HTML 코딩 하신 분들 HTML로 코딩하면 글자 쓰고 싶을 때 바디 태그 그냥 막 써버리면 되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꼭 글자를 쓰고 싶을 땐 이 스태틱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글자를 쓰셔야 됩니다. 자, 일단 글자 크기를 키워보죠. 이쪽에 프로퍼티 창에서 폰트라는 프로퍼티를 찾으세요. 땡땡땡 보이시죠? 눌러보세요. 뭐 나오죠?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굵게 한 14 뭐 이 정도 줘보죠. 확인 눌러보시면 글자가 커집니다. 글자를 키울 때는 다른 컴포넌트도 다 이런 식으로 처리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번엔 색깔을 한번 줘보죠. 자, 색깔은 BK 칼라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칼라 배경색을 한번 줘볼 텐데 BK 칼라에 콤보 박스 펼치시고 적당하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파란색 한번 줘보죠. 이런 거 한번 줘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바뀌겠죠. 뭐 어려운 건 없는데 제가 교육할 때 재밌는 분들이 참 많아요. 어떤 분이 옛날에 물어보시는데 BK 컬러라고 돼 있죠. BG 컬러라고 왜 안 했냐고 물어보시던데 이건 만든 사람 마음이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글자 색깔도 한번 바꿔보죠. 컬러가 글자 색이에요. 지금 알려드린 프로퍼티는 전부 다 다른 컴포넌트 다 똑같습니다. 프로퍼티 명령이. 자, 컬러가 글자 색이고요. 콤보 박스 펼치신 다음에 이제 색깔을 줄 텐데 이번에 좀 다른 거를 알려드릴게요. 컬러 지정하실 때 컬러 다이얼로그 갖고 지정하시는 경우 많으실 텐데 자, 컬러 다이얼로그 어디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콤보 박스 맨 아래 내려가 보세요. 커스텀 땡땡땡 보이시죠? 눌러보세요. 스탠다드 커스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택해보죠. 아무거나. 자, 사원관리 이렇게 나오죠.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또 궁금해하셨던 거 샵 RGB 먹습니다. 이렇게 직접 손으로 샵 RGB 주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정렬이 좀 안 맞죠? 정렬을 맞춰볼게요. 얼라인 프로퍼티 지정하시면 됩니다. 얼라인을 센터 주시고 상하 정렬 맞추시고 싶으면 아래 내려가서 V 얼라인 프로퍼티 조정하시면 되겠죠. 미들. 컴포넌트 헷갈리는 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다른 걸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제 샘플 보면 성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생략을 할게요. 좀 전에 알려드린 사원 관리랑 동일한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자, 옆에 에디트 박스가 있는데 얘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조회 조건을 선택해서 조회 이제 해서 서버로 갈 때 아규먼트 값 보내고 뭐 전달하고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해주는 건데 이건 헬로 할 때 해봤어요. 제가 그 한번 얘기를 했던 거는 생략을 하기 때문에 이건 생략을 하겠습니다. 옆에 버튼 갖고 한번 작업을 해보시죠. 제 샘플 여시고요. 지금 하고 계신 거 버튼을 그리시죠. 그 다음에 글자를 일단 바꾸고요. 조회 이렇게 바꾸죠. 자, 근데 버튼이 4개예요. 제가 여태까지 만나본 개발자 중에 이렇게 그리시는 분 본 적이 없어요. 두 번째 버튼은 이렇게, 그죠? 주로 어떻게 하시죠?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마우스 화살표 키로 이렇게도 많이 하실 겁니다. 4개 일단 만드시고요. 저기 좀 너무 크니까 약간 옆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에디트 박스를 안 그려놓으니까 섭섭하네요. 에디트 박스 하나 그려놓으시고 뭐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갖다 그려놓으시고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뭐가 안 맞죠? 정렬이 안 맞죠? 그죠? 자, 정렬을 맞춰볼 텐데 일단 글자를 바꾸시고 정렬을 맞춰보도록 하죠. 조회 입력, 삭제, 저장이라고 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줄 맞추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일단 줄 맞추는 방법 첫 번째는 화살표 키로 이렇게 줄 맞추는 방법이 있겠죠. 화살표 키는 Shift 키하고 같이 눌러서 할 때는 이렇게 사이즈가 조절이 되겠죠. 컨트롤 키하고 같이 누를 땐 미세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컨트롤 Shift를 동시에 누르고 화살표 키를 한다면 사이즈가 미세하게 조정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 줄 맞추는 방법 할 때 또 많이 쓰시는 방법이 있어요. 뭐 쓰시죠? 요렇게 한꺼번에 줄 맞추기 마우스로 선택하셔도 되고 선택하실 때는 컨트롤 키나 시프트 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선택하실 수도 있겠죠. 자, 마우스로 쫙 긁으신 다음에 위에 보면 얼라인먼트 바가 있습니다. 얼라인먼트 바를 이용해서 줄을 맞춰보죠. 자, 얘가 이제 위로 줄 맞추는 거죠. 제가 하나하나 설명은 안 드릴게요. 위로 줄을 맞추시고 자, 이렇게 하면 줄이 어디로 내려가죠? 다른 컴포넌트, 이쪽 컴포넌트가 아래로 내려가죠. 왜냐하면 이 줄 맞출 때 얼라인먼트 바 이용하실 때 알아두셔야 될 거 기준 컴포넌트가 누구냐 하는 문제인데 기준 컴포넌트 바로 얘입니다. 겉 테두리에 까만 테두리 돼 있죠? 자, 근데 요거 알려드릴게요. 기준을 바꾸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마우스로 쫙 긁으실 때는 맨 오른쪽 게 기준이 되고요. 컨트롤 키나 시프트 키를 누르셨을 땐 맨 마지막에 선택하신 거 그게 바로 요 까만 테두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HTML은 테이블로 줄을 맞추지만 마이플랫폼에서 테이블로 줄을 안 맞춥니다. 이런 식으로 정렬들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줄 맞추는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어요. 모든 컴포넌트에는 좌표 프로퍼티가 있습니다. 레프트, 탑,
width, height, right, bottom. 이렇게 6가지 프로퍼티가 다 있고요. 자, 그걸 이용해서 줄을 맞추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탑 프로퍼티를 예를 들어서 10 이렇게 해주면 10 위치만큼 이렇게 올라가겠죠. 자, 직접 손으로 바꾸실 수 있는 겁니다. 자, 단위는 픽셀입니다. 좌표 관련해서는 픽셀 단위예요. 이쪽이 00이고 저쪽이 이제 화면 사이즈 이렇게 되겠죠. 자, 얘네들 줄을 한꺼번에 바꾸고 싶어요. 얘도 이렇게 하고 좀 전에 알려드린 방법대로 얼라이먼트 하고 이렇게 하셔도 되겠지만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좀 전에 알려드린 방법을 이용해서 탑 프로퍼티를 10 한꺼번에 이렇게 되겠죠. 버튼이 너무 크니까 위드스 프로퍼티를 약간 조정하죠. 위드스를 60 이렇게 하고 조금 약간 이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자, 되셨죠? 자, 요번에는 요걸 한번 해볼게요. 제 샘플을 한번 보죠. 제 샘플에 보면 이 버튼들이 다들 평면 스타일로 되어 있어요. 요 시점쯤 되면 이미지 입히는 방법 궁금해 하시는데 이미지 입히는 방법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버튼을 평면 스타일로 만들고 싶을 땐 어피어런스 프로퍼티를 조정하시면 됩니다. 어피어런스를 플랫 주시면 되고요. 자, 근데 얘네들 플랫 바꾸고 싶어요. 얘 찍어서 바꾸고 얘 찍어서 이렇게 하면 귀찮죠. 그래서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컴포넌트를 한꺼번에 선택하시고 어피어런스를 플랫 이렇게 하시면 한꺼번에 지정이 되겠죠. 그림 그리실 땐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그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줄을 다 맞췄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 시점쯤 돼가지고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요. 좀 전에 평면 스타일로 바꿨는데 자, 줄을 다 맞춘 다음에 평면 스타일로 바꾸러 딱 들어갔는데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손가락이 약간 어긋날 때 있죠. 제가 좀 안 좋은 용어를 쓰는데 삑살이 난다 그래요. 자, 요런 경우에 참 짜증나죠. 자, 요럴 때를 대비한 기능이 하나 있어요. 유용하신 기능인데 요 위에 보면 얼라이먼트 바 옆에 앞정이 하나 있습니다. 앞정을 눌러보세요. 그리고 컴포넌트를 움직여보세요. 안 움직이죠. 자, 줄을 맞추신 다음에는 앞정을 꼭 눌러놓고 못 움직이게 한 다음에 프로퍼티 조정하시면 아주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앞정을 눌러놓은 상태에서는 키보드는 먹어요. 화살표 키는 요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풀고 싶어요. 다시 한번 누르시면 되겠죠. 요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화면에다 때깔을 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교육받으시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